자, 여기에서는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연구 모형이 있어요. 어떤 성과를 낼 때 그 성과를 내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도를 잘 해주게 되면 이제 성과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이제 연구 모형이 있을 때 이 지도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성과를 종속변수라고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특정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뭐 지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심리적인 격려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이렉트로 지도가 성과에 미칠 때 영향보다 뭔가 그 매개적인 중간에 끼므로 해서 어떤 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도가 이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이 직접적인 이 독립 종속 간의 관계, 변수 간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 이제 끼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조 방정식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고, 최근에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 경로 분석에 해당되는 이제 구조 방정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통계 패키지로 구하게 되면 뭐 회귀 분석을 몇 번씩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층적 또는 위계적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을 써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엑셀을 사용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엑셀 추가 기능 통계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Real Statistics Using Excel이라고 하는 애드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도 이제 몇 번 다른 통계 분석을 하는 뭐 방법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통계 패키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매개 효과, 매개 변수 효과를 바로 계산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이게 쭉 분석을 해 놓은 거겠죠. 그 이전에 타당성이나 신뢰성 분석은 다 했다고 치고 이렇게 변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프로그램은 추가 기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Real Statistics 항목이 생기고 이거를 이제 클릭하게 보게 되면 분석 도구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리그레션 중에 메디에이션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이쪽에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일단 X축은 그러니까 이쪽 지도에 해당되는 거, 얼마나 지도를 열심히 했느냐, 가르쳐 줬느냐 하는 거에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 X가 되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성과가 되겠죠. 성과 이쪽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컬럼 헤딩스는 이 성과라는 글자 자체도 포함을 해줬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범위에 그래서 체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에이션 레인지는 이쪽에 매개 효과에 해당되는 변수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 답은 이쪽에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뭐 이쪽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F2부터 답이 쫙 나오게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보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매개 효과를 분석할 때는 크게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로가 유의한지를 일단 봐야 돼요. 그거는 이쪽에 이 세 가지 경로는 X에서 M으로 가고, X에서 M으로 가고, M에서 Y로 가고, 이거는 자기가 자동적으로 이런 노테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매개에서 종속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 P-밸류를 보면 되죠. P-밸류가 0.05,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을 0.05라고 봤을 때 알파 값을, 자, 이게 0.05보다 다 작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매개 변수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기각이 되면 뭐 기각이 된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통과는 됐어요. 이 세 개의 경로가 다 유의하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시그니피컨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쪽 지도가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이 지도가 성과에 미치는 이 영향이 실제 매개 변수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 경로라는 게 생김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미치던 영향이 이쪽으로 좀 반감이 되는,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가 없을 때의 영향보다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영향이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매개 변수 효과에서는 이쪽에 잠깐 보게 되면 그 소벨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소벨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 쓸 때도 소벨 검증, 소벨 테스트라고 많이 쓰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값을 확인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게 뭐냐 그러면 요게 그 소벨 검증 값이에요. 요게 이제 t 통계량이 나오는데, 자, 이거나 일단 같죠.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중요한 개수들은 베타 값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베타 값들은 이게 비표준화 개수입니다. 이거는 표준화 개수고, 자, 이런 걸 여기다 써주면 되고, 이게 표준 오차는 이거를 쓰면 돼요. 이거를 쓰고, 이게 t 통계량하고 p 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값이에요. 중요한 값이고, 그 각각에 대한 그 상관계수는 이쪽에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것까지 쓰면 되는데, 우리가 쓰는 통계량은 여기 있는 거예요. 회귀 개수, 그다음 표준 오차, t 통계량, p-value는 여기 있는 거고, 자, 이것 때문에 이거는 통과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매개 변수 효과라는 게 있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죠. 중간에 끼어든 게. 그러면 이거를 검증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해서 구한 그 소벨 값, 소벨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공식이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다 있어요. 이거를 이 통계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공식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통계를 여러분들 전공하거나 이 통계에 대한 내용을 깊게 검증하거나 증명하거나 할 때는 알아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활용하고 이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자, 이 소벨 테스트 값이 2.20이고 p-value가 0.04거든요. 이게 0.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통계값 얘기할 때 요거의 절대값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1.96보다 크면은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20이니까 1.96보다는 큰데 이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이제 통과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정의할 때는 이 표를 정리해주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 표를 정리해주고, 이 소벨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쉽게, 굉장히 심플하죠. 다른 통계 패키지로 쓰는 것보다는 심플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구조 방정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 이런 방법을 써도 쉽게 그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